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7월 8일입니다. 지금 그 목요 서장 모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1회째입니다. 454쪽 57 영실랑 무실에 대한 답서 1 두 번째 시간 할 차례입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부를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그 당시에도 공부에 대한 그 공부가 뭐냐에 대한 그 공부인들 사이에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쪽 그 대해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상대들은 묵조선을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 얘기를 하는데, 묵조선을 하는 사람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관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게 다시 그 마음을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대해 같은 경우는 깨닫지 않으면 이제 본래 중생이 이제 전도몽상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완전하지만 본래 완전한 사실을 스스로 모른다.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한 곱이 깨달음의 어떤 그 전환이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본래 법은 완전해요. 본래 법은 사람이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제 발심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하다가 문득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전의 삶이나 이제 법은 달라지진 않아요. 법은 달라지진 않는데, 이런 건 있어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본래 완전한 거에 대한 이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본래 완전한 거에 대한 깨달음, 깨닫지 못하면 본래 완전한데도 완전한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래 법은 완전하다.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완전한데, 사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전도몽상 꿈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원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을 객관적인 존재로 여겨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번뇌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사실 그래서 깨달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한 관문이 필요하다. 본래 아무리 없다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분리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삶을 이렇게 살았을 때, 뭐 물론 지금도 뭐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겠는데, 만약 지금의 나의 현실이 내가 분명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시공간 속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나는 현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몸이 실제하고, 이 어떤 물건들이 실제하고 타인들이 실제하는 거는 나의 현실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자기 현실을 솔직하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게 현실이라면 이제 그 본래 완전한 거에 밟지 않은 분리 속에 떨어진 거거든요. 본래 하나인 마음 하나인 실상에 밟지 않은 분리 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그래서 이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분리 속에 떨어졌을 때의 괴리감, 불안, 초조,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런 게 일어나냐면, 원래 둘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 하나에서 일어난
만상인데 그래서 하나죠. 원래 하나면 그냥 말로 그냥 원래 하나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래 하나구나. 원래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작용의 어떤 결과라는 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라는 말은 그냥 단지 하나라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자성을 갖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교식 용어로 보면은 이제 자성이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성불이다. 자성을 깨쳐야 된다 하는데 그 제법 무자성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불교에서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 이런 얘기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설법을 들어보신 분은 그거는 뭐냐면 무자성이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 뭐냐면 만법 개공.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만법 개공이라는 말, 제법 무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제법 무아나 만법 개공이나 무자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자성 할 때의 무자성이라는 거는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게 독립된 그 정체성, 독립된 정체성이라는 건 죽비는 죽비로서의 고유한 독립성이 있고 나는 나로서의 고유한 독립성이 있고 여기에 있는 뭐 탁자는 탁자로서의 독립성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각각의 독립성이 있다고 우리 여기잖아요.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게 자성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자성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육조 스님 본래 마음을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게 혼용돼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무자성, 제법 무아, 만법 개공 할 때에 그거는 그 고유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무아할 때 아니면 무자성 할 때에 이제 그 자성의 어떤 그 말을 나한테 적용해 보면 나는 나의 독립성은 없어. 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야. 나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뭐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잘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밀가루로 뭐 만두를 만들어 밀가루로 피자를 만들어. 그러면은 빵의 자성은 뭐죠? 빵의 자성, 빵의 독립성은 뭐죠? 거기서 밀가루잖아요. 그죠? 빵도 밀가루, 피자도 밀가루, 뭐 국수도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빵도 밀가루고 피자도 밀가루고 국수도 밀가루면은 본래 빵이라는 것이 독립된 자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이 피자고 피자가 국수라면은 빵은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라면은 이름이 빵이고 이름이 피자고 이름이 국수인 것이지 그게 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의 모습도 찰흙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각각의 모습도 찰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찰흙일 뿐이잖아요. 본질은. 그럼 나의 독립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독립성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찰흙이면 그냥 찰흙인데 그러면 나라는 고유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고유성이 있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뭐 릴라 선생님 아니면 여기는 어느 보살님 여기는 어느 거사님 하지만 다 그거는 찰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의 어떤 그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냐? 나는 이름이 나일 뿐이고 모양이 나일 뿐이다. 그게 바로 무자성이고 만법 개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비유적으로 찰흙을 얘기했는데 그 찰흙이 뭐냐? 사실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어떤 찰흙이라는 우리는 분별로 얘기할 때는 어떤 식의 독립된 그런 어떤 물질로서 모양 있는 것으로서만 이제 분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공부에서 그 찰흙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한 생각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끊임없이 죽은 건 아니어서 끊임없이 나라는 이 모습도 드러내고 여러분의 모습도 드러내고 여기 죽비도 드러내고 컵도 드러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 원래는 이 마음 하나, 원래는 이 찰흙 하나인데 여기에 모양 따라서 이 모양은 뭐 이 사람, 저 모양은 저 사람, 이 사람, 이거는 뭐 죽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의 자성은 없는 거야. 모든 것으로서의 하나의 근원성은 있는데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 개체 모양의 독립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그것이고 모양이 그것이고 근데 이름이 뭐 릴라든 이름이 몽지든 간에 그거는 다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릴라는 없죠. 몽지는 없고. 근데 릴라도 이거고 몽지도 이것인 거예요. 이게 무자성이고 이게 바로 만법, 제법 제법 무아인 거고 만법 개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법에 정체성은 없다, 독립성은 없다. 그게 지금 이대로의 현실인데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 하나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자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죽비는 죽비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이거는 다 자성이 있는 거잖아요. 독립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 현실이 다 각각 따로 있어. 그러면 이제 실상이 밝지 않은 거죠. 법에 밝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실상에. 그래서 이것에서 깨어나는 깨달음. 모든 것이 이것이구나. 이 마음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상이 밝아지고 그 하나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이면은 모든 게 다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이면은 어떤 것이 성립이 돼도 하나고 무너져도 하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도 이것이고 무너져도 이것이면은 달라진 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일이 다 똑같으면 본질적으로 모양은 태어난 것 같고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양은. 어떤 아이가 사라졌어요. 모양은. 근데 그 태어나는 것도 이거고 사라지는 것도 이거라면은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실상은 분명히 모양을 보면 태어나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가 태어난 그대로가 이거고 그 모양이 사라져요. 그럼 그 사라진 모양 그대로가 이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태어나고 사라졌다. 태어난 바가 있고 사라진 바가 있다 그러면은 이법이잖아요. 태어난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있고. 근데 불이법이라는 건 둘이 대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대 하나인 거. 그러니까 태어나고 사라졌대 본래는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이게 불이법이에요. 근데 그냥 아예 모양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모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건 일법이겠죠. 그러니까 불이법이라는 거는 둘이 대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이 그래서 둘이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데 이거는 절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생각은 다 이법이에요. 태어났다, 사라졌다. 이법이야. 왜? 이 생각은 다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양이 바로 이 마음이고, 태어나는 모양이 이것이고, 사라지는 모양이 이것이에요. 모양으로 보면 둘이지만,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하나인 거. 그게 바로 불이법이죠. 그래서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법이 없어 이 말이 아니거든.
무자성이라고 하고 제법 무아라고 하는 건 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법이 개공이라고 하는 것,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 만법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 돼.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빵이 있고 국수도 있고 피자도 있어. 근데 그것이 다 밀가루로서 하나야. 이게 불이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건 비유인 것이고, 그러면 밀가루를 깨쳐야 되잖아요. 하나를 깨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양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모양은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모양은 잘 알아요. 빵인 줄도 잘 알고 국수인 줄도 잘 알아. 피자도 잘 알아. 근데 그게 다 하나의 일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이제 그냥 그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밀가루가 빵이고 밀가루가 국수고 밀가루가 피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진짜 그건 비유인 것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딱 이것을 불이법의 실상을 얘기해 보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빵이나 국수나 피자는 우린 다 알아. 한 종류라는 걸.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상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즐거워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베이면은 피도 나고, 이 생명체라고 해요. 이 생명체나 이거 아무리 부러뜨려도 피가 안 나고 숨도 안 쉬고 말도 못하는 것이랑 똑같아. 이게 차원이 달라져.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분별 지식으로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너무도 엄격하게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것의 그 구분이 너무도 엄격해요. 그게 막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어떻게 죽비와 내가 똑같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똑같아.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이것도 밀가루로 만들었고, 나도 이 숨쉬는 밀가루, 말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럼 뭐냐?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딱딱함, 이 딱딱함, 이 죽은 이거나 지금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막 감정이 일어나는 거나 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분별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죽비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가 흘러내리는, 아니면 이렇게 베이면 피가 흐르는, 말을 하는, 생각하는, 느끼는, 화를 내는 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요?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분별.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무생물이고 죽은 물건이라도 이게 분별한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더라도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말하는 생명체,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기 전에 나한테는 죽비가 있었습니까? 나한테는 내가 있었나요? 의식이 활동하면서 아, 이건 죽비구나, 이건 나구나, 이거는 리모컨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심장을 갖고 있는 이 존재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심장도 안 뛰어, 피도 못 흘려.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서 피가 흐르고 이 심장이 살아서 이게 뛴다 하는데 아니에요. 분별이 팔딱팔딱 뛰는 심장, 피를 흘리고 있는 몸,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는 심장이 뛰지도 않고 피도 안 흘립니다. 아무리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그렇죠? 근데 의식이 이게 분별 활동을 안 하는 뭐 식물 인간이나 이런 분들은 눈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귀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자기 몸도 없고, 파란 하늘도 없고, 오늘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그런 날도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죽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사람과 동물, 동물과 무생물,
그다음에 바이러스와 인간의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와 몸에 이로운 것, 해로운 것, 이로운 것, 죽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식물과 동물, 이거 다 관념이에요. 엄청나죠. 너무도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인 거야.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 아무리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분별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인지 유익한 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막 돌았어요. 사람이 막 죽고 근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체에 해로운 거는 다 우린 나쁜 거예요. 자기 생명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로운 거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로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좋고 나쁜 거, 이롭고 이롭지 않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성을 빼놓고 보면은 그거는 입장에 따라, 자연의 입장 아니면은 동물들의 입장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에만 해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되든 자연에 이로운 바이러스가 되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도구가 되든 아니 나 자신이 되든 이건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을 떠서 의식이 활동하면서 분별하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철저히 안 봐서 그렇지.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죽비구나. 이건 뭘로 만들어져 있구나. 어떨 때 쓰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 죽비의 세계가 창조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부산은 저쪽에는 태평양에 임해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그게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야지 부산에 대한 세계가 펼쳐져요. 근데 그 부산에 대한 세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냐하면 그 부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도 다르고, 기억도 다르고, 추억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부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산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근데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는 다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차별 세계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느낀다고 하죠. 이 경계를. 근데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옳고 이게 맞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그거를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그런 데서 우리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죠. 왜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쌍둥이라도 같은 시간을 계속 살아와도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분별되는 건 다 다른데 근데 똑같은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이게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는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부산이구나 하는 이거. 지금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하나는 일심, 이 하나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은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있지 않나요? 죽비라는 의식이 일어나고 있죠. 죽비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죠. 죽비하고 있잖아요. 죽비하는 여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죽비하는 여기나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나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나 이거는 다 똑같아요. 다. 여기는 다 한 물건도 없어요.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죽비도 아니고 이런 식의 형태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의 분별이 일어나고 아 이게 죽비를 치는구나라는 생각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답답하다라는 감정적인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아 답답하다라는 것도 알아진 분별이잖아요. 답답함과 시원함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이것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다 하는 이게 일어나잖아요. 답답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답답함이 일어났잖아요. 답답함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답답하시잖아요. 답답해. 답답함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답답하죠. 여기서 아 시원하구나도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함 어디 있어요? 답답함 어디 있습니까? 답답함이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거의 답답해지죠.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답답함과 시원함과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 일어나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 답답함이 일어나는 그건 근데 잡을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분명해요. 근데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죠. 귀에서 일어난다는 그 이름을 빼십시오. 그런 식의 그 이름 붙임을 빼십시오. 그냥 경험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라기보다 내가 주인이 돼서 경험한다기보다는 이 소리에 자기를 노출시켜 보십시오. 노출. 그냥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막 있잖아. 우리 치킨집에 훈제 치킨 그러면은 그 막 연기를 피우는데 그냥 그 통닭을 노출시키잖아요. 통닭에 내가 훈연될까 이렇게 생각이 없다고.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탁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 경험에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들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판단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잡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죠.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죠. 이게 일어나죠. 이거 딱 하면 이게 딱 일어나는 여기가 있잖아요. 딱. 딱딱 일어나는 여기가 있잖아요. 딱 비추는 여기가 있잖아요. 뭔지는 몰라요.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 이거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 들리는 사람은 귀에서 들린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게 있어요. 깨어서 모든 소리를 비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있죠. 이게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이 확인이 안 됩니까? 뭔지는 몰라.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처도 알 수 없어. 천성인도 알 수 없어. 알려면은 자기가 부처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게 불가능해. 교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짜 거기에서의 궁극적인 가르침에 도달하려면 뭐냐면 알려는 마음이 끊어지는 게 궁극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구나가 분명해지는 게 이게 부처님 마음에 통하는 거예요. 불심에 통하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아는 거는 누구냐면은 내가 아는 거고 분별이 아는 거고 자아가 아는 거지 다른 누구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구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나 항복할게. 더 이상 이 법을 상대로 이걸 잡으려거나 만지거나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조작심을 그냥 포기할게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게 항복. 이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구나가 분명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구나. 이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는 이 요만한 마음만 일어나도 이거 벌써 분별이거든. 그래서 진짜 알 수 없어 하는 게 항복. 분별심이 항복, 에고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이거는 어긋난 것이구나. 나의 소유로 만들려는 것이구나.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뒤집어진 거구나. 완전한 항복. 그게 바로 진짜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구나 이거예요. 알 수 없음이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 죽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소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할 수가 없어요. 부산 여러분은요 부산이라는 게 너무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부산은요 이 마음에서 분별하지 않은 부산은 없습니다. 부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나인 줄 모르고 이게 부산인 줄 모르고 부산이라는 거 분별을 못하면 이거는 이 세계 이 부산도 있을 수 없고 나도 있을 수 없고 이 세계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부산 여기가 부산이야 부산 하면서 부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산 여기 부산 있잖아요. 여기 부산 여기 부산이니까 여기 부산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어긋나요. 그럼 서울 합시다. 서울 여기 있잖아요. 서울 하면서 서울이 있어요. 서울이 여기 있어요. 서울이 여기 있어요. 우린 서울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부산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뭐 어디 무슨 뭐 미국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유럽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지구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우주하고도 떨어져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늘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땅하고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 삶하고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죽음하고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모든 게 여기 딱 붙어서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다. 이거. 다 여기 있다. 이거. 여기 딱 붙어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게 불이법이에요. 딱 붙어 있어야지 그게 불이법이지. 저기 하늘이 저기고 땅이 여기 있으면 벌써 벌어져 버리면 그게 어떻게 불이법입니까? 틈이 없어야죠. 이 마음과 모양이 틈이 없어야지 딱 붙어 있어야지 그게 불이법이지. 하늘은 저기고 땅이 여기 있으면 그거는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랍죠. 부산이 여기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부산이지 하는데 아니에요. 부산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여기 딱 붙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 딱 붙어 있다. 이게 틈이 없이 딱 붙어 있다. 하나다. 마치 빵과 밀가루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빵과 밀가루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와 세상의 모든 낱낱이 다 이게 딱 붙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이게 이 차원의 세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평면성, 평등성 이게 완전 그래서 그걸 등각이라고 하죠. 등각. 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게 아니라 하늘도 여기가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땅도 여기서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구도 여기서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우주도 여기서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나도 여기서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틈이 없어요. 산하 대지가 다 이게 딱 붙어 있다. 그게 평면성이고 등각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 있지. 땅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돼. 그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 여기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면 안 돼요. 그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죽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 죽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연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확연하지 않으면 이렇죠. 이게 와닿았더라도 그래 이겁니다 할 때는 뭔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 이겁니다. 이 자리 뭐 이렇게 실감이 나요. 근데 이거는 와닿는데 이거는 막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개념이 아닌데 그냥 딱 실감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죽비가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원만하게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죽비가 여기 있잖아요. 죽비가 여기 없어요. 이게 벌써 이 시 공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 개념에 떨어진 거. 이거는 딱 여기인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 밖에 있는 것 같은 거는 순식간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한 그 사로잡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에 틈이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죽비는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죽비가 저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당처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거는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그러면 자, 이거는 실감이 나는데 이거는 실감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거는 실감이 나는데 생각의 바탕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의 바탕? 생각도 이거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 이제 원만하게 안 뚫린 거예요. 자, 이거는 알겠는데, 이것도 알겠는데, 생각도 이거라는 건 아직 모르겠다. 여기서 뚫려야 됩니다. 생각도 이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생각도 이건 알겠는데 감정이 일어나는 건 또 다른 일 같아. 또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에 걸려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이 구속을 받아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허망하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왜 이게 이것도 이거라면은 소리에 잘 안 끌려갑니다. 이것도 이거라면 이런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에 어떤 감각적인 건 이건 줄을 알겠는데 생각과 감정이 이건 줄을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확 뚫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 뚫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딱 이거라는 게 전체가 이거라는 게 확연해지는데 근데 그게 전체가 이거라는 게 확연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허망하고 이것도 허망하고 생각도 허망하고 감정도 허망하다는 거 헛개비와 같다라는 거를 저절로 알아서 잘 안 속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뭔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잘 모르겠어 하는 거는 아직 거기에서 뚫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분별심이 이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서 이게 뭔가 이게 일종의 이게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둘이 아닌 하나인데 뭔가 체험을 할 때는 소리와 상관없이 이거야 하는 게 있고 사물과 상관없이 이거야 하는 게 있고 생각이 이거야. 여기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 이게 탁 와닿으면 마치 이 생각과 이것이 분리되는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생각할 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생각에 끌려 들어가죠. 감정이 마찬가지. 감정도 이거거든요. 근데 감정도 뭔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딱 이 감정의 허망성이 딱 보여야 되거든요. 뭔가 딱 분리되는 듯한. 이게 딱 그것이 자각이 오면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이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탁 바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자각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할 때 걸려 넘어지고 감정이 일어날 때 걸려 넘어지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거든요. 어디 막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감각적인 거에도 끌려가지 않게 되고 어떤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 처음에는 잘 안 끌려가게 되는데 생각이나 감정에는 많이 끌려다닙니다. 그게 워낙에 이런 거는 모양이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좀 거칠게 드러나는 경계거든요. 근데 생각이나 감정은 이렇게 너무 순식간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경계에 떨어지는 줄 몰라요. 그건 알겠어요? 부산, 서울 할 때 부산 여기 이 경계가 아닌 서울 할 때 이거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이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다 이겁니다. 쑥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감정이 쑥 일어나는데 쑥 일어나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누군가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살다가 불현듯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탁 뒷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딱 그 뒷모습이야.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면 우리 갑자기 감정이 쑥 일어나죠. 두려움이나 확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확 일어나는 자리.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갑작스럽게 쑥 일어날 때, 평온하다가 쑥 일어날 때 그 자리가 더 명확하게 자각이 되거든요. 확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거나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일어나는 거기나 느낌이 일어나는 거기나 아니면은 뭐 모습이 드러나는 여기나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 깨어 있음 하나요. 우리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 쑥 일어날 때 이 깨어 있음이 격렬하게 확인이 되지 않나요?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는 데서 이게 확인이 되지 않나요? 이게 다 뚫려버려야 돼요. 아니 비설 신의에서 다 뚫려버려야 돼. 보고 보이는 어떤 거, 들리는 어떤 거, 냄새 맡아지는 어떤 거, 맛보는 어떤 거, 맛보는 데서 맛보는 자리 이거 자각이 됩니까? 냄새 자각이 됩니까? 감촉 자각이 됩니까? 그럼 오감에서는 되는데 육식에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안 된대. 자수하세요. 그게 다 그러면 이게 이것도 이 생각의 바탕도 이거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되면은 훨씬 생각에서 가벼워져요. 구속에서 풀려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바탕도 이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훨씬 감정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쑥 따로 벗어난 듯한 물론 여전히 생각의 위력도 있고 감정의 위력도 있고 이런 식의 그 사물의 위력도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감각적인 거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많이 이제 굴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의 허망성이 잘 보이고 감정의 허망성이 잘 보일수록 이게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그게 쑥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도 허망하구나.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면 점점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풀려나야 됩니다. 생각도 이거, 감정도 이거, 소리도 이거, 어떤 낱낱이 드러나는 사물도 이거, 냄새도 이거, 맛도 이거, 이게 다 이거예요. 전오식, 이렇게 유식하게 전오식 또 여기서 일어나.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 감정도 여기서 일어나. 칠식. 그래야지 자아의식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아가 이거라는 거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깊은 심층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순서적으로 그렇게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런 감각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생각이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서야 나라는 것도 분별 의식이고 아주 미세하고 집착적이고 집요한 의식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게 자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공부 과정에 보면은 어떤 표면 의식에서 밝아지고 그다음 심층 의식에서 밝아지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표면 의식에서 밝아지지 않으면요, 심층 의식에서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 하부 구조거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것으로서의 그 어떤 그 경험상으로 우리는 여기거든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라는 것이 어떤 분별의 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죠. 그러니까 소리에서 밝아져. 응? 이렇게 사물에서 밝아. 이게 점점 깨어나면 돼.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 고정된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겼다가 아 망상이구나.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망상을 망상으로 보는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망상을 실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꿈으로 보면 그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지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꿈을 현실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꿈을 진실하다고 보거든요. 전도몽상. 뒤집어져 가지고 꿈을 진실하다고 보는데 꿈을 꿈으로 보는 거야. 환상을 환상처럼 보는 게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깨어나니까 사물이나 이런 거 다 있는 것 같아? 그럼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같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면 그런데도 이게 모든 생각이나 감정도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도 되게 좀 다양해요. 드라마틱하고 되게 우리한테 좀 집착적인 생각이 있고 그냥 뭐 전혀 우리 자신한테 그 집착이 안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 하늘이 파랗다는 거는 별로 집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조만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은 상당히 우리가 집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분별이. 그러면 그냥 통으로는 생각이 이건 줄 알겠는데 낱낱이 생각에서 진짜 밝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이게 더 세밀해지고 어둡지 않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드러나면은 집착적이지 않은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집착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집착적인 생각들은 자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집착적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가장 걸리는 사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되게 집착적이고 위협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런 것에서도 그런 것들은 일어나죠. 생각도 일어나고 생각에 따라서 감정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 좋은 생각이 일어났든 집착적인 생각이 일어났든 집착적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났든 다 이거라는 것을 세밀하고 아주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좋은 우리가 행복을 나한테 이로운 감정, 나를 즐겁게 하는 감정, 아니면 불쾌하게 하는 감정, 화를 내게 하는 감정도 그걸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조작을 하게 되는데 경험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의 경험일 뿐이거든요. 나라는 것도.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도 내가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여기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에 맞게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패턴화된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습득된 지식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몸에 익은 그걸 업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업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못하면 업을 없앤다가 업 영임을 보라. 업의 주제자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업의 자성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업이라는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지
업을 경험하는 내가 있지 않다. 업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생각이 정교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않아서 생각이 정교하지 않은 사람이나 공부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 정교한 생각을 하든 단순한 생각을 하든 그게 이거라는 거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생각이 찰나간에 돌아가니까 좋은 생각은 이게 도인 것 같아. 좋지 않은 생각은 도가 아닌 것 같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없으면은 이게 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산란해지면 도 공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산란한 감정이든 고요한 감정이든 그런 것들이 다 이거라는 걸 보게 되면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다 망상이라. 좋은 감정이 일어나든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든 다 망상이라. 그러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거에 연연하겠습니까? 그게 연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희한해요. 왜 자주 일어나느냐? 그거에 연연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연연하니까 우리가 연연하는 사람 자꾸 떠오르잖아요. 연연하지 않으면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 다 똑같아. 그럼 마음이 없어. 그게 저절로 무심이 되고 무주가 되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세한 생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막 거친 생각에서 이렇게 밝아지는데 왜냐하면 너무 뚜렷이 그게 인지가 되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무의식적으로 막 패턴화돼서 하는 생각들 그게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거에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막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환상과 같은 거구나. 모양에 갇혀서 봤을 때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것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수록 잘 보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 안 돼요. 막 끌려가지 않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수록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될수록 또 잘 보여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이게 좀 챙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 경계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성은 강하고 막 산란해지는 거는 되게 익숙하고 산란하지 않는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챙기는데 나중에는 챙기고 안 챙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가 또 있다. 근데 일단은 모든 것에서 다 밝아져야 된다. 소리, 냄새, 맛, 빛깔, 형태, 그 다음에 생각, 감정 그것이 다 이것임을 뚜렷이 처음에는 이제 좀 미약하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소리는 이거인 것 같고 이렇게 사물도 이거인 것 같았는데 이 감각적인 거는 이거인 것 같았는데 생각이 이거라는 거는 몰랐는데 미처 몰랐는데 어느 순간 탁탁 와닿거든요. 하다 보면 탁 와닿습니다. 그럼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소리의 낱낱, 그러니까 생각의 낱낱,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미세한 생각, 다양한 생각에서도 이제 안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들도 그 모든 좋고 나쁜 감정이 이거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게 사람에 따라서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와장창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막 극한 경계에 부딪히면은 그게 확 깨질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극한 경계에 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부를 안 놓치고 끈기 있게 가다 보면
다 그게 하나씩 하나씩 분별심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공부가 달라질지는 알 수 없는데 결국은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별의 마음이 없고 뭐 이 자리에 마음이 있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얼음이 녹죠. 왜 안 녹겠어요? 분별 망상심이.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놓지 않고 계속 하시라. 하시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확 밝아지는 그런 전환이 옵니다. 예. 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을 지키기만 하라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연말단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로 끌어댑니다. 어떤 승려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자, 앙산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 떨어짐을 어찌하리요. 이게 이제 묵조선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건데요.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만을 지키기만 하라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물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자, 마음을 고요하게 묵묵히 고요하게 비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공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해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키는 것, 지키는 어떤 것, 고요함, 그러니까 고요함 내지는 고요함을 지키는 행위. 그 다음에 지키는 것과 고요함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요함이 있고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고요함이라는 대상이 있고 지키고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이원성에 떨어져 있는데 고요함도 이거고 지키는 것도 이거라는 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원성에 떨어져서 고요함을 지킨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은 이게 둘 아닌 하나의 계합을 하는 공부를 둘을 지키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요함도 이것이고 지키는 것도 이것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모른다. 여전히 둘 속에 있어서 그게 하나인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한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연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것을 기본이라고 하는데 고요한 것은 상입니다. 고요하다라는 건 벌써 분별이 된 거예요. 고요하다 모양이잖아요. 심지어 일이 없는 것도 모양입니다. 일이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 돼버리면 그건 모양입니다. 근데 모양은 다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한 것도 사실은 상태인 것이고 경계인 것이고 근데 그것이 경계라는 걸 모르고 고요함이 궁극이라고 여겨서 고요함의 본성을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깨닫는 거를 지연말단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런 공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그 근거로 어떤 거를 갖다 대느냐면 어떤 승려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앙산 해적 선사입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 금시인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 분별 속에 있는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깨달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앙산이 말했어요.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 떨어짐을 어찌하리요. 깨닫는 일이 없지 않는데 그것도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 버리면 그것도 두 번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리죠? 근데 부정은 안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없지 않으나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건 두 번째에 떨어지는 것이다.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냐?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어져야 돼요.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망상이었구나. 뭐에 깨닫느냐면 깨달아야 돼 하는 거에 본성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하는 게 이거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하는 게 이거라면 깨달음도 이게 분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본성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본성이 통하면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모든 거에 본성이 통하고 나면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도 두 번째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만 믿어가지고 야 깨달음 두 번째야. 깨달을 필요 없어. 말을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곧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방편인 말인데 말을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믿어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같이 알았던 어떤 지인분이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쓴 아줌마 선 책을 줘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거 다 찢어서 버렸대. 그래서 그 다 망상이고 대승불교가 그건 거라면 이게 다 망상이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뭐 집에 있는 임재어로 뭐 유마경 뭐 이런 거 다 찢어서 버렸대요. 왜 찢어서 버려?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안 되는 삿된 가르침이라서. 그래서 자기는 초기 불교의 그 경전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처님이 경험한 바를 다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가고 있대요. 그게 자기 경험이래요. 공부래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세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자신이 있대요. 그 경전에 쓰여진 그런 식의 그 경계 체험들을 다 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요, 진짜 이 깨달은 공부가 사람을 더 지독하게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간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 공부가 덫이 돼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은 그 당시에 좌선수행 그런 거 고행 난행 다 해요. 밥도 요만큼 먹고 채식하고 그 다음에 맨날 몇 시간씩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되게 예민해져 가지고 옆집 사람이 아픈 것도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도 못해.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기운이 느껴져. 탁한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근데 나가 다니지도 못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했죠. 꼭 내세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수가 없어요. 그거 뭐냐, 그 말이 잘 보십시오. 말이 그게 자기 생각 아닌가? 그 경전에 그 말들, 그 부처님이 직접 그거 쓴 거예요? 그 부처님이 한글로 썼는가? 한문으로 썼는가? 산스크리트어로 썼는가?
산스크리트어도 그것도 그 부처님 당시에 쓴 것도 아니에요. 막 구전돼서 전해지다가 썼어. 그것도 부처님 말도 아니야.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나니 뭐 애웠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가? 그 토시 하나 그거 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됐든 한문으로 번역이 됐든 산스크리트어로 뭐가 됐든 아나니 말하는 소리를 듣든 부처님의 말하는 소리를 듣든 부처님 생각이 이것이다라고 하든 그거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묘살 틈 없이 자기 생각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아닌가요?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기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늘 변함없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이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이 공부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무진몽매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 분명한 거예요. 그 어떤 과학보다도 더 분명한 겁니다. 과학도 실험이고 조건이고 가설이잖아요.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근데 무슨 가설을 얘기하든 이거잖아요. 어떤 시대를 상상하든 다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다 구제 못해.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도. 그렇게 망상에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유로 해탈의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오히려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되고 뭐 아침 몇 끼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고 몇 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더 지독한 구속인 거예요. 뭐 해야 되고 저는 뭘 하라고 안 해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구속이거든. 그렇잖아요. 뭘 하라는 것도 구속이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구속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곧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두 번째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산이 본래 배우는 사람을 꾸짖어 깨우쳤던 다음의 말이 매우 간절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위산이 말했습니다. 지극한 이치를 캘 때에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위산이 뒷사람을 속여 그르쳐서 두 번째에 떨어뜨리려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산 영호선사는 앙산 해적의 스승이에요. 이 위산 선사는 지극한 이치를 캘 때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는 깨달음도 두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병여약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했다. 자기 본성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럼 깨달으라고 합니다. 체험해야 된다, 반드시. 근데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에 매여 있어. 왜냐하면 이 진정한 깨달음 어떤 경계가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돼 막 기다린다고. 그런 사람 그거 놓아봐.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이지 벌써 깨달음을 세워버리면 벌써 그건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깨달을 필요 없어 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으라고 하고 깨달아야 돼 그거에 갇혀있는 사람한테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날 거기다 깨달음도 놓아버리라 이렇게. 그리고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 고정된 언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꼭 이래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 그거는 언어로서 가두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묶여있는 데서 풀어내는 것이지 해탈의 길인 것이지 뭘 주거나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묶인 분별망상에서 풀려나게 하는 공부예요. 자유. 깨닫지 않으면 다 묶여있죠. 온갖 세상사에. 근데 그게 다 틀렸고 하나의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막 향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막 기다리고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그 마음 그걸 놓아버려라. 그 당처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세간에서도 풀려나고 출세간에서도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공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말은 달리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 받으라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부 자기 깊이에 따라서 다른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딱 어떤 정해진 깨달음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자기 병통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게 이게 이제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산의 말도 틀리지 않았고 위산의 말도 틀리지 않았는데 이 말도 딱 필요한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약이 되는 것이지 깨닫지 않는 사람한테 깨달을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독을 쓰는 거죠. 막 깨달음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딱 이걸 체험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깨달음이라는 어떤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거든요. 완전한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거를 딱 놓아버리게 하는 게 깨달음도 두 번째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산이 말했습니다. 지극한 이치를 캘 때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위산이 뒷사람을 속여 그르쳐서 두 번째에 떨어뜨리려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사 역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삿된 스승이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와 같은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습니다. 조공의 총명한 식견은 보통 사람보다는 크게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사실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사로운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고사께서 그분과 도우라고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김에 저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가한 때 서로 만나거든 그에게 편지를 달라 하여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이 얼굴이나 서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계와 뜻이 들어맞는 것이며 또 권세나 이익을 위한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바야흐로 아실 것입니다. 재밌네요. 조합사라는 사람은 요 앞에 그 합사라는 거는 직책인데 조태위 바로 앞장에 했던 사람이거든요. 조태위 56. 이 사람하고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요 영시랑 무실이라는 사람이 도반인가 봐요.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56 조태위 공현이라는 사람이 조합사입니다. 합사라는 거는 그 송대의 벼슬 이름이래요. 조합사 역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삿된 스승이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제 묵조선이 당시 아주 막 널리 퍼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관료들 사이에 유행을 하니까 이 조합사라는 사람도 그쪽에 빠질까 봐 걱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와 같은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습니다. 앞부분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조공의 총명한 식견은 보통 사람보다는 크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 조태희라는 사람의 식견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사실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영리해야 돼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 하냐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게 어떤 정해진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갇혀 있는 데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고. 근데 문득 한 번의 체험은 왜냐하면 갑자기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경험이거든요. 모든 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는 그것이 존재감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바깥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상을 이제 집착하기 때문에 존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모양의 상을 그냥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을 두면은 이게 그것이 이것이라는 걸 밝게 보지 못하면 다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 이게 탁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을 정밀하게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거를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점점 경계의 위력이 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체험을 하면은 막 처음에는 막 좀 일이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사람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또 예전에 어떤 존재감이나 이 실체성이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하면은 이거는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와닿는데 여전히 이거 말고 이런 대상 경계들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체험이 여운이 싹 가시면 분별심은 다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사로잡히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눈이 열려요. 보는 눈이.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순식간에 작동되는 분별이 보여.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소리도 보이고 소리도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 드러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이거든. 이게 창조되는 거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도 보여. 생각도 막 일어나는 게 보여요. 보이면 이제 거기서 어둡지 않게 돼요. 감정도 보여. 감정도 막 일어나는 게 보여. 여기서 일어나는 게 그 현주소가 잘 보여. 잘 보이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가 뭔가 자기의 시야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이 밝아진 부분에서는 잘 안 걸리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아무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걸리지 않는데 꼭 누구가 뭐라 하면 걸린단 말이야. 이런 식의. 그렇죠? 누가 나를 막 다른 사람의 말은 안 걸리는데 저 사람 말은 딱 걸려. 그게 뭐냐면 아직 거기에서 그 대상화에서 확 깨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 깨어나게 되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들은 다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깨어나고 보면 끝간데 없이 그냥 깨어나면 처음엔 요만큼 밝은 것 같아. 마치 진짜 요만한 촛불 같고 요만큼 조금 밝아지면 요만큼 뭐 등불 같고 하다 보면 점점 넓어지거든요. 아, 이 공간은 다 밝아진 것 같은데 이거 밖에 너머에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요거 밖에 너머에 모르는 것까지도 밝아져요. 내가 보이는 거 외에 안 보이는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거에서도 밝아져요. 모르는 것에서 어떻게 밝아질까요? 모르는 것에서 어떻게 밝아질까요? 여기 우리 방 안에는 알죠? 방 밖에는 모르죠? 모르는 것에서 어떻게 밝아질까요? 예? 모르는 것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네요. 모르는 것으로서 밝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어난 분별이 이 세계에 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르는 것으로 밝아지고 어두운 건 어두운 것으로 밝아지고 밝은 건 밝은 것으로 밝아지고 내가 아는 게 이 세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두렵지 않겠죠, 세상이. 내가 아는 게 이 세상의 전부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겠죠.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모름에 박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것에 밝아지 않은, 모르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까지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 분별이 우주인 것이지, 분별이 이 세상인 것이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암주가 암자박 세상을 모른다라는 건 암자박 세상이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암자박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게 다야.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유쾌하고 통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무시할 건 없지만, 왜냐면 우리도 그래도 환상과 같은 거지만 이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뿐이지 그게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가볍고 신납니까? 즐겁습니까? 내가 아는 게 다네, 이게. 모르는 것까지 다네, 이게. 우리는 뭐에 두려움을 갖냐면 내가 모르는 거에 두려움을 가져요. 모르는 게 단데, 모르는 게 다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다 드러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어. 그 생각에 두려워하죠. 근데 어떻게?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어가 다해. 그 다 까발려진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은. 다 까발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게 이거거든. 이 세계는 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 불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여기에 분별이 이 세계의 전부다 이거예요. 너무 다 까발려줘. 근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게 없겠네요. 근데 그게 자기 현실이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 이게 이해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이 한 생각을 벗어난 세계가 없구나라는 게 뚜렷하게 자각이 되는데 그게 자기 현실이 돼야 돼요.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게 다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들으시고 자꾸 자기 삶을 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걸리는 게 있지 않나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들여다본다는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봐야 이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명확하게 모든 게 이거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냥 뭐 걸릴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합사야 그 사람이 묵조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총명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에 갇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의 방편의 말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을 이제 대해선사가 직접 만나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또 진짜 전에 들은 거랑 직접 만나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사사로운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거사께서 여기 영씨랑 이 사람이 노거사예요. 노거사께서 그분과 도우라고 들었기 때문에 도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김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가한 때 서로 만나거든 조태유를 만나거든 그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편지를 달라 하여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얼굴이나 서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력자하고 줄을 잘 대가지고 그런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기계와 뜻이 들어맞는 것이며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 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권력자들, 관료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걸 알 것이다. 서로의 기계와 뜻이 들어맞는 것이며 또 권세나 이익을 위한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바야흐로 아실 것입니다.
뭐 대해가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하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런 식의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근데 대해 선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되게 고관대작들의 그런 그 고위층의 신분, 고위층 신분을 가진 관료들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안목이 이러신 분들인데 아마 그분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도를 깨치게 하면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영향력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이 뭐 어떤 관직이나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법을 펴는데 좀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런 자상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 깨친 사람이라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만 보이지 딴 거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오늘 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항상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가 이 순간 여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이 법회가 끝나고 돌아가셔서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